페이지 148페이지 5.1 스스로 해결하기를 함께 풀어봅시다. 1번입니다.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우리는 교선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직선 AB를 기호로 나타내면 AB라는 대문자를 적고 그 위에 양방향 화살표로 나타내어 줍니다. 반직선 AB를 기호로 나타내면 AB를 적고 그 위에 A에서 B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특히 반직선은 첫 번째 오는 A라는 점이 시작점이 되었고 두 번째 오는 B라는 점이 방향을 나타낸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자, 그리고 선분 AB를 기호로 나타내면 A와 B 위에 곧은 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뿔에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A,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A와 B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와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도형 안에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우리는 꼭지점의 개수를 세어주면 된다고 하였죠.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를 세어주면 됩니다. 사각뿔에서 꼭지점의 개수는 여러분 몇 개입니까? 지금 밑면에 사각형이 있는 상태고 위쪽에 뿔 모양으로 A점이 있기 때문에 총 A의 개수는 5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밑줄을 그어 볼게요. 우리가 이것은 맞아요. 모서리를 세어주면 된다고 했죠. 즉, 한 도형 안에서 변의 개수를 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어주면 AB, AC, AD, AE 뿔에서 나온 이 4개의 선분과 그 다음에 밑면을 둘러싸고 있는 BE, BC, CD, DE가 있겠습니다. 총 8개가 있죠. 그래서 B는 8개, 즉 A와 B의 합은 13이 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직선 위에 4점 ABCD가 있을 때 서로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다루었던 문제인데 직선과 반직선 선분은 서로 같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선분 안에서 같은 것을 찾고 그리고 반직선 안에서 같은 것을 찾고 직선 안에서 같은 것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류를 해볼게요. 우선은 직선을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직선 AB, 직선 BD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AB를 지나는 끝없이 이어져 가는 곧은 선이 지금 직선 AB인데 이러한 선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직선 BD를 나타내 보면 BD를 지나는 끝없는 곧은 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 두 직선은 정확히 같아집니다. 직선 AB와 직선 BD는 같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볼 반직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직선 BA, 반직선 BD, 반직선 BC, 반직선 CA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반직선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시작점이 같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시작점이 지금 첫 번째 오는 대문자이기 때문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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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죠. 그래서 마지막 반직선 C 같은 경우는 같아지는 반직선이 있진 않네요. 자, 이 3개 중에서 어떠한 반직선이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B에서 시작하여 A 방향으로 나아가는 끝없는 반직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직선 BD는 B점에서 시작하여
D 방향으로 끝없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직선 BC는 B에서 시작하여 C 방향으로 끝없이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반직선 3개를 한번 따져본다면 우리는 반직선 BD와 반직선 BC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분으로 마지막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선분 AC와 CA 어떤가요? 선분도 역시 순서에 크게 상관하지 않고 A와 B를 잇는 선을 생각하면 되죠. 반대로 C와 A를 잇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같은 선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선분 AC 그리고 선분 CA가 같다라는 점입니다. 자, 3번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M이 선분 AB의 중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선분 AB의 중점이 M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AB 자, 다시 AM과 자, AM의 길이와 그 다음에 BM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줄에서 AM의 길이와 BM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고 총 24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12가 되겠죠. 12cm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점 N은 선분 MB의 중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B의 길이가 방금 구한 12cm이죠. 그래서 MN과 BN의 길이가 지금 같기 때문에 한 번만 적어볼게요. MN의 선분 길이와 그 다음에 BN의 길이가 지금 전체 MB의 길이의 절반이죠. 12의 절반이기 때문에 6cm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점에서 전체 길이의 절반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괄호 1번 보면 MN의 길이는 방금 구했죠. 바로 6cm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분 AN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AN의 길이는 우리가 AM까지의 길이에다가 M에서 N까지의 길이를 합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구한 걸 토대로 계산해보면 12cm와 그 다음에 6cm를 더해서 18cm가 됩니다. 자, 4번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세 점이 A, B, C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L 위에 있지 않은 두 점 D와 E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두 점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을 지금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반직선도 아니고 선분도 아닌 직선이라는 점이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우선은 다양한 개수가 지금 고려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때는 하나하나 순서를 좀 생각해서 차례대로 순서를 정리해서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A점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선은 정확히 한 직선으로 우리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한 점이 아닌 두 점이, 최소한 두 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A라는 점을 하나 택했다면 우리가 다른 점, A가 아닌 다른 점을 선택해주면 바로 직선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B를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와 B점을 지나는 직선 L을 우리가 하나로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C점, A와 C점을 택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두 점을 택한 측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지만 하나의 직선이 지금 똑같죠. 직선 L로 공통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A, B를 택하든 A, C를 택하든 똑같은 직선이 그려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A점을 기준으로 B를 택하든 C를 택하든 직선 L이 하나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 대상은 직선 위에 있지 않은 D와 E를 고려하는 겁니다. D를 선택해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AD를 잇는 이러한 직선이 하나 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A와 또 E를 선택한다면 AE를 지나는 직선이 그려질 겁니다. 이 세 개의 직선이 우리가 그려질 수 있는 경우이죠. A점이 택해졌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B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고 차례차례 C점, 그리고 D점, E점도 하나씩 고려해 볼게요. 자, 이 세 개랑 만약에 겹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직선의 개수로 포함하지 않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결정된 거는 선생님이 선분으로 직선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그거랑 직선 L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E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좀 정확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점 B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점 B라는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BA라는 점을 A와 B라는 두 점을 택해서 직선이 하나로 그어져 봤자 직선 L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역시나 B와 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경우인 B와 D를 택하는 이러한 직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해 두었죠. 그리고 또 있죠. B와 E를 지금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하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엔 지금 B를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은 없죠. 자, 그 다음으로 C로 넘어가 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해본다면 CA를 택하든 CB를 택하든 직선 L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직선 CD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C와 D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을 고려할 수 있다. 또 있죠. C와 E를 지나는 직선을 또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이제 더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점 D를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점 D는 지금 A점을 택했을 때 이미 직선이 그려져 있고요. B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C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D와 E를 지금 지나는 직선 하나밖에 남지 않았죠. 앞에서 지금 다양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그려준 직선과 겹치지 않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지금 다 그려 놓았는데 몇 가지가 있나요? 자, 쭉쭉쭉쭉 세어보면 첫 번째 A점을 고려했을 때 3개가 있었죠? 3개. 그 다음에 또 B점을 고려했을 때 빨간색 부분 2개가 있죠. 그리고 C점이 있을 때는 역시나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D점일 때는 초록 색깔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가지입니까? 총 8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선일 때는 두 점만 결정되면 하나로 결정되기는 하지만 그쵸, A, B를 택하든 A, C를 택하든 같은 직선 L이 정해진다라는 점을 유의하여서 잘 세워주어야 될 것 같아요. 자, 5번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지금 중점을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직선 위에 세 점 A, B, C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 N 자체가 선분 A, B의 중점입니다. 그러면 AM의 길이와 AM의 길이와 무엇의 길이가 같죠? BM의 길이가 같죠? 요거 지금 계속 많이 쓰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가 12cm가 되네요. 그리고 점 N이 선분 BC의 중점이기 때문에 지금 그쵸, 요렇게 BN의 길이와 그 다음에 CN의 길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BC의 길이를 알 수 없죠.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나오네요. 지금 표시를 해볼게요. 자, 바로 이 조건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선분 AB의 길이를 압니까, 여러분? 그쵸? AB의 길이는 12, 10이니까 24죠. 그래서 2 곱하기
계속 좀 오류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10이라는 길이가 정확히 3 곱하기 BC의 길이와 같습니다. 자, 요거 지금 방정식이죠. 그래서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등식의 성질을 써서 3으로 나누어져 볼게요. 그래서 BC의 길이는 3분의 2 곱하기 12가 되죠. 약분을 시행해서 정확히 BC의 길이가 8cm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BC의 중점이 N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개로 이렇게 표시한 이 길이가 지금 4로 그쵸? 2등분 된다라는 점 알 수 있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N의 지금 길이가 무엇이 되죠? 12 더하기 4로서 16cm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6번 과정을 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풀이 과정을 적어보겠습니다. 왼쪽에 적겠습니다. 풀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M점이 선분 AB의 중점임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자, 문제에서 나온 점 M이 선분 AB의 중점이므로 그쵸? 이유를 적고 그 다음에 A, M의 길이와 또 무엇? B, M의 길이가 지금 같다. 그게 얼마죠? 12cm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 계속 좀 오류가 나네요, 여러분. 자, 지금 A, B의 길이와 무엇? A, 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쵸? A, M 길이에 더하기 B, M의 길이를 더해주면 그쵸? 12cm를 지금 2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24cm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주황 색깔로 형광펜 그은 이 부분의 조건을 지금 생각해보면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나왔는데 내가 지금 구했던 A, B의 길이를 한번 대입해보면 2 곱하기 24는 3 곱하기 BC의 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양변에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3으로 나누어 준다면 무엇이 됩니까? 8cm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MN의 길이를 그쵸? MB의 길이와 더하기 BN의 길이로 나타내 준다면 MB가 지금 12죠. 더하기 BN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의 BC 그쵸? BC 전체 길이의 2등분한 길이가 선분 BN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12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8, 즉 16cm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답을 마무리해보면 그쵸? N의 선분 길이는 무엇이 된다? 16cm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고 정말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가 풀이 과정을 적기 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오른쪽에 풀어놓았던 이러한 아이디어가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서 적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1 스스로 해결하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